지난 편에서 우리는 중력이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죠. 1919년 에딩턴이 일식을 관측해서 빛이 정말로 휘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태양 옆을 지나는 별빛이 1.75초각 휩니다.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빛이 휘어진다. 1919년 일식 관측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태양 옆을 지나는 별빛 1.75초각 휘어졌습니다. 아주 작은 각도입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은하, 은하단, 블랙홀. 이것들 옆을 빛이 지나가면 훨씬 많이 휘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36년 아인슈타인은 논문 하나를 씁니다. 별들의 중력 렌즈 효과, 무거운 천체가 렌즈처럼 작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돋보기를 생각해 봅시다. 볼록 렌즈, 빛을 휘게 만듭니다. 초점에 모입니다. 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천체가 시공간을 휩니다. 지나가는 빛이 휘어집니다. 마치 렌즈처럼. 아인슈타인은 계산했습니다. 완벽하게 일직선상에 있다면 별, 무거운 천체, 지구, 뒤쪽 별빛이 휘어져서 링 모양으로 보일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링, 아름다운 예측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 본인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논문 마지막에 썼습니다. 이 현상을 관측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일까요? 완벽한 일직선. 너무 어렵습니다. 별 하나, 은하 하나, 지구. 우주에서 정확히 일렬로?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틀렸습니다. 우주는 생각보다 컸고 은하는 생각보다 많았으니까. 1979년 영국 천문학자 데니스 월시 전파 망원경으로 퀘이사를 관측합니다. 퀘이사, 엄청나게 밝은 은하 중심. 블랙홀이 물질을 먹으면서 빛을 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입니다. 똑같은 퀘이사가 두 개, 0.6초각 떨어져 있습니다. 쌍둥이 퀘이사인가? 자세히 관측했습니다. 스펙트럼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밝기 변화 패턴도 똑같습니다. 시간차는 417일.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나야. 중간에 은하가 있습니다. 그 은하의 중력이 렌즈 역할을 합니다. 퀘이사 빛이 두 경로로 휘어져서 두 개로 보이는 겁니다. 인류 최초로 발견한 중력 렌즈.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지 43년 만입니다. 1980년대 더 많은 중력 렌즈가 발견됩니다. 1985년 아인슈타인 십자가. 퀘이사 하나가 4개로 보입니다. 중간 은하가 완벽한 렌즈 역할. 십자가 모양으로 배열. 아름답습니다. 1987년 첫 아인슈타인 링 발견. 전파 망원경으로 거의 완벽한 온. 뒤쪽 은하빛이 휘어져서 링 모양. 1990년 허블 우주 망원경 발사. 중력 렌즈 연구의 황금기 시작. 대기 밖에서 관측하니 훨씬 선명합니다. 수백, 수천 개의 중력 렌즈 발견. 그런데 중력 렌즈가 왜 중요할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먼 우주를 봅니다. 은하단의 중력 렌즈. 뒤쪽 은하 빛을 모아줍니다. 10배, 50배, 때로는 100배 밝게. 망원경으로 볼 수 없던 먼 은하. 중력 렌즈 덕분에 보입니다. 우주의 천연 돋보기. 2022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은하단 스넥스 0723 관측. 중력 렌즈 효과로 130억 광년 밖 은하들을 봅니다. 빅뱅 직후 모습. 중력 렌즈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암흑 물질을 찾습니다.
중력 렌즈 효과의 강도. 이것으로 질량을 측정합니다. 은하단 관측. 빛나는 별과 은하들의 질량 계산. 중력 렌즈로 실제 질량 측정. 결과? 실제 질량이 5배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질량. 암흑물질. 중력 렌즈가 증명합니다. 암흑물질은 빛을 안 내지만 질량은 있으니까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1998년 총알 은하단 관측. 두 은하단이 충돌했습니다. 가시물질과 암흑물질이 분리됩니다. 중력 렌즈로 암흑물질 위치 측정. 보이는 물질과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암흑물질의 결정적 증거. 셋째, 허블 상수를 측정합니다. 우주 팽창 속도. 중력 렌즈로 거리 측정. 퀘이사 빛이 여러 경로로. 각 경로 길이가 다릅니다. 도착 시간차로 거리 계산. 매우 정확합니다. 2019년 퀘이사 중력 렌즈로 허블 상수 측정. 기존 방법과 약간 다릅니다. 허블 텐션. 우주론의 큰 수수께끼. 중력 렌즈가 해결의 실마리. 지금 이 순간도 허블 우주 망원경과 제임스 웹이 수천 개의 중력 렌즈를 관측합니다. 먼 은하의 모습. 우주 초기 별들. 암흑물질의 분포. 모두 중력 렌즈 덕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1936년에 예측했습니다. 관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주 관측의 필수 도구입니다. 중력이 빛을 휜다. 이 간단한 사실이 우주를 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열었습니다.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한다. 휘어진 시공간이 빛을 휘게 한다. 빛의 경로를 추적하면 보이지 않는 질량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우주의 96%를 차지하지만 빛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력은 있습니다. 시공간을 휩니다. 중력 렌즈가 그것을 드러냅니다. 1919년 일식 관측. 태양 옆 별빛이 1.75초각 휘었습니다. 작은 각도였습니다. 하지만 우주 규모에서는 은하단이 빛을 10초각, 20초각 휩니다. 거대한 은하단은 완벽한 렌즈입니다. 우주 최대의 망원경. 자연이 만든 망원경.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인공망원경과 자연망원경. 둘을 합치면 우주 끝까지 볼 수 있습니다. 130억 년 전 빅뱅 후 5억 년. 최초의 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빛이 130억 년 날아와 은하단 중력 렌즈로 휘어지고 제임스 웹의 거울에 맺힙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관측 도구입니다. 하지만 중력 렌즈는 시작일 뿐입니다. 시공간이 휘어지는 정도가 약할 때입니다. 더 강한 중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빛도 탈출 못하는 곳. 시간이 거의 멈추는 곳. 시공간이 찢어지는 곳. 블랙홀. 중력이 강해질수록 시공간은 더 많이 휘어집니다. 태양 옆을 지나는 빛. 1.75초각 휩니다. 은하 옆을 지나는 빛. 10초각, 20초각 휩니다. 그럼 중력이 극한으로 강해지면 시공간이 찢어집니다. 블랙홀. 별이 죽을 때 태어납니다. 태양 질량의 20배 이상인 별. 핵융합으로 빛납니다. 하지만 연료가 떨어지면 중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붕괴. 1초 만에 일어납니다. 별 전체가 한 점으로 찌그러집니다. 외곽은 폭발합니다. 초신성. 중심은 계속 찌그러집니다. 원자가 부서집니다. 전자와 양성자가 합쳐져 중성자가 됩니다. 중성자별. 지름 20km. 태양 질량을 20km에 우겨 넣은 것. 각설탕 한 개 무게가 10억 톤입니다.
하지만 별이 충분히 무거우면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중성자별도 붕괴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한 점으로 특이점, 무한대, 밀도, 주변 시공간이 극한으로 휩니다. 빛조차 탈출할 수 없을 만큼 블랙홀의 탄생입니다. 1916년 카를 슈바르츠 실트, 독일 천문학자 아인슈타인의 장방 정식을 풉니다. 구형 대칭해 계산 결과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특정 반경 안에서는 빛도 탈출 못합니다. 슈바르츠 실트 반경 R은 EGm/c 제곱. 질량이 클수록 반경도 큽니다. 태양을 이 반경 안으로 압축하면 지름 3km, 지구를 압축하면 지름 9mm, 구슬 하나 크기. 이 반경 안에 들어가면 빛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이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왜 지평선일까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멀리 가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돌아올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블랙홀의 지평선은 다릅니다. 일단 넘어가면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도망쳐도 공간 자체가 안쪽으로 떨어지니까 결국 중심으로 끌려갑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도 이상해집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이 느려집니다. 지구 표면 대 산 정상, 시간 차이 극히 미세합니다. GPS 위성 대 지상, 하루 45마이크로초. 블랙홀 근처는 시간이 거의 멈춥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태양 질량 10배 블랙홀, 슈바르츠 실트 반경 30km. 사건의 지평선에서 시간 팽창, 무한대, 완전히 멈춥니다. 지평선에서 조금 떨어진 곳, 반경의 2배 거리. 시간은 정상의 70%로 흐릅니다. 반경의 1.5배 거리, 시간은 정상의 50%로 흐릅니다. 반경의 1.1배 거리, 시간은 정상의 10%로 흐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기억하시나요? 주인공들이 물 행성에 내립니다. 블랙홀 가르강티아 근처. 그곳에서 1시간. 우주선에 남은 사람은 23년이 흘렀습니다. 과장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영화 설정을 계산해 보면 행성은 사건의 지평선 바로 바깥에 있습니다. 반경의 1.000002배 거리. 아슬아슬합니다. 조금만 더 가까우면 탈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회전하는 블랙홀이라면 더 가능합니다. 회전하면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에르고스피어라는 영역이 생깁니다. 여기선 탈출 가능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있으면요. 영화는 과학적으로 고증했습니다. 물리학자 킵손이 자문했으니까요.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중력파 검출 이론의 선구자. 블랙홀 주변 시간 팽창. 단순한 SF가 아닙니다. 실제 물리학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 블랙홀을 어떻게 관측할까요? 빛이 안 나오는데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변 물질. 블랙홀 근처 가스와 먼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소용돌이 모양으로 돕니다. 강착 원반. 엄청나게 빨리 돕니다. 마찰로 가열됩니다. 수백만 도. X선을 냅니다. X선 망원경으로 관측합니다. 1964년 시그너스 X1 발견. 최초의 블랙홀 후보 100조 자리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6,000광년, 태양 질량의 15배. 둘째, 주변 빛. 블랙홀은 안 보이지만 뒤쪽 빛을 가립니다. 그림자를 만듭니다. 2019년 4월 10일 인류 역사적 순간.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블랙홀 첫 사진 공개, M87 은하 중심 블랙홀, 지구에서 5,500만 광년, 질량은 태양의 65억 배, 사건의 지평선 크기 380억 킬로미터, 지구 태양 거리의 250배, 태양계 전체보다 큽니다. 어떻게 찍었을까요? 지구 크기의 망원경 필요 불가능합니다. 대신 지구 곳곳에 전파 망원경 배치, 8개 망원경, 칠레, 하와이, 스페인, 남극 모두 동시에 관측, 데이터를 합칩니다. 간섭계, 지구 크기 망원경 효과, 2017년 4월 5일간 관측, 데이터 5페타바이트, 하드디스크 1000개 분량, 인터넷으로 전송 불가능, 비행기로 운반, 2년간 분석, 슈퍼컴퓨터 200개로 계산, 2019년 4월 사진 완성, 검은 온, 주변에 오렌지색 링, 블랙홀 그림자, 주변 빛이 휘어져서 링 모양, 정확히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대로입니다. 전 세계 동시 발표, 브뤼셀, 워싱턴, 도쿄, 서울, 상하이, 산티아고, 역사적 순간,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순간, 블랙홀, 100년간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것, 드디어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또 다른 증명, 시공간이 정말로 극한까지 휩니다. 빛도 탈출 못합니다. 시간도 멈춥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실험실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극한 테스트. 지금까지 모든 관측이 맞았습니다. 중력 렌즈, 시간 팽창, 블랙홀 그림자,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 예측한 것들 모두 맞았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엔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특이점, 무한대 밀도, 무한대 곡률, 물리학 법칙이 무너집니다. 여기선 일반 상대성 이론도 실패합니다. 양자역학도 실패합니다. 두 이론이 충돌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새로운 이론이 필요합니다. 양자중력 이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단서를 줍니다.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곳, 그곳에서 새로운 물리학이 기다립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100년간 검증되었습니다. GPS, 중력 렌즈, 블랙홀. 블랙홀, 시간이 멈추는 곳,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먼 우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당신도 사용했을 내비게이션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사용합니다. GPS 위성 시계는 지상보다 중력이 약해서 시간이 빨라집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보정하지 않으면 하루에 11km씩 오차가 쌓입니다. 매일 수십억 명이 사용하며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검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극적인 검증이 있습니다. 중력파, 시공간 자체가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1916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했습니다. 질량이 가속하면 시공간에 파동이 생긴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마치 물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지듯이요. 하지만 아인슈타인 본인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검출 불가능할 것이다.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얼마나 약할까요? 13억 광년 밖에서 두 블랙홀이 충돌합니다. 그 중력파가 지구에 도착했을 때 공간을 얼마나 흔들까요? 원자의 크기의 10,0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18승미터입니다. 태양 지구 거리를 원자 하나 크기만큼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측정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 MIT 물리학자 레이너 와이스가 방법을 고안합니다. 레이저 간섭계, L자 모양으로 한 변이 4km인 관에 레이저를 쏩니다. 양쪽 끝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의 간섭 무늬로 거리 변화를 측정합니다.
원자핵 크기의 1만 분의 1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라이고 건설이 시작됩니다. Laser Interferometer Gravitational Wave Observatory의 약자입니다. 루이지애나 리빙스턴과 워싱턴 헨퍼드 두 곳에 건설합니다. 3,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왜 두 곳일까요? 진짜 중력파는 두 곳에 동시에 도착하지만 지진이나 트럭 진동은 한쪽만 감지됩니다.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1억 달러를 투입하고 40년을 준비했습니다. 2015년 9월 14일 새벽 5시 50분 45초 신호가 검출됩니다. 0.007초 차이로 두 검출기에 도착했습니다. 파형을 분석한 결과 두 블랙홀의 충돌이었습니다. 태양 질량 29배와 36배가 합쳐져서 62배가 되었습니다. 3배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는 mc제곱 에너지로 바뀌어 중력파로 방출되었습니다. 태양 질량 3개 분량의 에너지가 0.2초 만에 방출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주 전체 별들이 내는 빛보다 밝았습니다. 13억 광년을 날아와 지구에 도착한 그 신호를 라이고가 잡았습니다. 역사적 순간, 아인슈타인 예측 100년 만에 시공간이 정말로 흔들린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2016년 2월 11일 공식 발표되어 전 세계 뉴스 1면을 장식했습니다. 2017년 10월 레이너 와이스, 킵손, 베리베리 씨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40년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그 후 2015년부터 지금까지 90개 이상의 중력파가 계속 검출되고 있습니다. 블랙홀 충돌, 중성자별 충돌 같은 우주의 격렬한 사건들입니다. 2017년 8월 17일에는 중성자별 충돌을 검출하면서 동시에 감마선도 검출했습니다. 전자기파와 중력파를 동시에 관측한 겁니다. 다중신호 천문학이 시작된 순간 완전히 새로운 우주 관측 방법이 열린 겁니다. 한국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라이고 데이터 분석과 중력파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한국에도 중력파 검출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5년 11월 25일 발표된 이후 109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천 번 검증되었고 모든 실험이 맞다고 증명했습니다. 1915년 수성 궤도로 즉시 확인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블랙홀 그림자 사진까지 수없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인슈타인 예측과 0.1% 오차 안에서 일치합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정확한 이론입니다. 뉴턴 중력은 근사값일 뿐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정확한 답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중력파 천문학이 더욱 발전합니다. 우주 기반 검출기 리사가 2030년대 발사 예정입니다. 우주 공간에 위성 3개를 삼각형으로 배치하는데 한 변이 250만 킬로미터로 지구 달 거리의 6배입니다. 지상 검출기보다 훨씬 큰 이 장치로 초대 질량 블랙홀 충돌을 검출하고 빅뱅 직후 중력파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겁니다. 양자중력 이론도 발전합니다. 블랙홀 내부의 비밀, 트리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밝히는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통합하는 만물의 이론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응용도 발전합니다. 더 정확한 GPS, 원자식의 개선, 중력파로 지구 내부를 탐사하고 지진을 조기 경보하는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먼 우주 이야기 같지만 당신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블랙홀 연구 같지만 내비게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100년 전 이론이 21세기를 움직입니다. 시공간은 휘어집니다.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기하학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준 선물, 새로운 눈으로 우주를 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빠른 세계,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무거운 세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두 세계가 충돌합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입자들, 거대한 가속기 속에서 상대성 이론이 매일 실험되는 곳, 입자 가속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